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 뉴스공장 3월 19일 3월달에 가장 중요한 한 주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변동성이 나올 때 보면 별 코멘트를 안 드리더라도 장중에 시장의 계속 흐름을 보고 있으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소형주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중소형주,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거라든지 거래량이 작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금의 수급이 들어오고 조금의 수급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만약 그 종목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거나 보유를 하고 있다가 하면 느끼는 체감 지수는 평상시 막 거래량이라든지 매수 잔량이라든지 매도 잔량이 좀 탄탄하게 있다 하면 웬만해서는 출렁거리지 않죠. 근데 매수 잔량, 매도 잔량 자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작은 수급, 작은 매도 수급, 매도라든지 매수 부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느끼는 진폭은 상당히 크게 느껴져.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들은 밑에 잔량 자체가 위아래로 잔량이 없다 보니까 쉽게 뭐 1, 2% 움직일 게 한 3%, 5% 정도 움직이죠. 오늘 전형적인 그런 장세가 아닌가. 아무래도 꼭 느낌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그런 느낌 자체가 좀 더 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 거래량이. 그런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700억 정도, 800억 가까운 매도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물량이 700억 정도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 변수 부분들은 종목군별로 움직인 종목군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1% 정도면 케어가 됐을 게 한 2, 3% 정도,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조금 출렁거리는 부분이 나왔죠. 여기에 이런 또 비슷한 움직임 부분도 어디가 나왔냐면 파생 쪽에서 나왔어요. 파생의 거래량보다는 진폭 자체가 우리가 이제 불과 며칠 전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부분도 진행이 될 때 하루에 그 진폭이 한 4,000에서 5,000 계약 정도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부분이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통상적으로. 근데 오늘 시작은 1,600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가 매수해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2,500 계약까지, 거의 2,600 계약까지, 그럼 거의 한 4,000 계약 정도 되죠. 그럼 2,600 계약 정도 마이너스 매도로 나오다가 막판에는 다시 플러스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4,000 계약에서 한 6,000 계약 정도의 진폭 부분도 하루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뭐 예고를 좀 드렸던 것처럼 FOMC가 이제 D-2일입니다. 22일 새벽 정도면 파월 연준 의장 금리 인상 스탠스, 글쎄요, 우리가 매파 성향보다 비둘기 성향 부분 어느 쪽에 손을 들 것인가. 최근에 미국 정치권 같은 경우에 보면 말 안 들으면 바로 그냥 파이어 시켜버리죠. 그런 만큼 트럼프의 정책에 뭐 반하는 것보다는 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금리 인상 속도를 급하게 올린다는 것보다는 조금 점진적으로.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다른 변수라고 한다 하면 보험위협 관련된 부분,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중국 관련된 부분들의 제재라든지 이런 코멘트 부분들이 나올까 싶습니다. 이걸로 해서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좀 숨고르기 부분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와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전체적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다 보니까 출렁거린 부분들이 좀 조금 크게 나왔고, 물론 저가에 조금 밑꼬리를 다는 종목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의 하락 부분들은 코스닥이 거래량이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코스닥 거래량이 그렇게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소형주처럼의 출렁거림이 나왔다는 그런 측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모든 게 어차피 이번 주 중후반에 FOMC 이후로 모든 게 좀 귀결이 집중이 좀 될 것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오늘 장세 종목군들 본다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7만원대부터 9만원대까지 상승을 이끌었던 SK하이닉스가 아마 이 현재 움직임에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이 좀 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 작년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 부분에 나온 이후부터 넉 달 가까운 조정 부분들 지지부진하게, 어떻게 보면 N차 파동에서 상승 파동과 조정 파동 조정을 넉 달 정도 했고, 불과 한 달 만에 이걸 다 커버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장세가 재미가 없는 이유도 이렇게 지지분열하게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든 이런 팩트 부분들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외부 변수가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됐죠.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여기부터 어떨 때는 여기에 어떨 때는 다른 내용에 여기에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온다라 그런 선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 부분들이 나오면서 통상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부분들을 좀 가져보고 어차피 지금 장세 자체가 파생 단기 매매에 지금 집중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시장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 장세, 모멘텀 장세 부분도 진행이 되는데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은 아침에 이제 텔레그램하고 그 카카오톡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남북 경역 관련된 뭐 슈퍼그리드, 동아시아 슈퍼그리드 관련된 그 남북 경역 관련된 부분이요. 북한,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까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70% 이상의 뭐 거의 나머지 후보들은 그 형식적인 치려 있죠. 그래서 당선이 되면서 한 10년 이상 또 장기 집권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중국도 장기 집권이고 러시아도 장기 집권이고 미국만 간당간당하죠. 일본도 지금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장기 집권 부분들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학 비리 때문에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지금 오리무중부 상태로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 집권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강세를 했던 종목군들은 남북 경역 관련된 종목군들, 뭐 대원전선이나 선도전기가 20% 이상의 급등 부분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침 브리핑에서 그 FTA 철강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의 빅딜 가능성입니다. 뭐 결정된 건 아니고 이번 주 중후반까지 어차피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처음부터 FTA라는 이런 카드 부분들, 뭐 FTA 폐기한다, 미군 철수한다, 이걸로 시작했던 것은 자동차 쪽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받기 위한 그런 선상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장세 자체가 뭐 각계전투식으로 종목 장세 부분 나오는데 뭐 EU라든지 중국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좀 심하고 여기에서 이제 알루미늄 관세 철폐법 관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됐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4월 달에 예전에 우리가 작년에 그 환율 보고서 있었죠. 그러니까 FTA라든지 이런 재정 협상 부분들이 환율 보고서에 집중이 더 포커스가 좀 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전에 과거에 어떤 사례 부분도 있었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약간 플라자 합의 부분들을 진행을 시켜서 결국은 보호무역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기득권 부분들을 좀 더 많은 파이 부분들을 가져가느냐 그 귀결 자체가 환율 보고서에 이 한 줄 한 줄 어쩌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귀결 부분들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실적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소비 심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 바로는 이 소음이 너무 많아. 소음들이 너무 많고 그 소음들을 뚫고 나오는 것은 뭐 남북 경역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뭐 철강주들은 반사이익 부분이 나왔고 자동차는 릴콜이라든지 한미 FTA 뭐 이런 기대감 부분들로 반사 또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 각계전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눌렸던 거 특히 세아자강 같은 경우에 6% 이상의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반대로. 그리고 종목군들 보시면 아무래도 금속 관련된 종목군들도 반등이 나오고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경기 민감주하고 산업재 쪽이 기지개는 못 펴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종목군 실적 부분들은 IT 섹터는 2016년, 2017년 이후부터 IT 섹터는 이제 작년부터 실적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시크리컬 경기 민감지 산업재 쪽은 하락분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약간 바닥권에서 전체적인 실적 부분이 터닝하려고 하는 그런 초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보호무역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약간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나 아니면 밑에서 밑골이 살짝 들어옵니다. 매수세가 아직 이 어깨를 펼 준비를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이미 매집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뭡니까? 지난번 SK하이닉스가 넉 달 동안 조정 부분들 보이면서 거래 없이 지지부진을 하다가 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매크로적 면에서 내용 부분에서 이제 기지개 한번 펴볼까 할 때는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에 그때 강했던 모습이 다시 한번 슈팅 부분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조선이라든 건설이라든 이쪽 부분들은 이 선상 부분들의 흐름 부분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오늘 보시면 자동차에서 딱 오는 특징 부분들이 보이는 게 뭐냐면 자동차 같은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가 2~3% 정도의 조정 부분 보였는데 유독 한 종목이 딱 양봉으로 딱 버텼던 종목군이 있어요. 현대글로비스예요. 지난주에 그 지주회사 전환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건설 이사 선임부터 그만두고 정봉구시에서 정호선 씨로 바뀌는 이 시그널 부분. 이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면 모멘텀이죠. 모멘텀.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처럼 거래량이 없고 눈치보기 장세 부분에서 FMC가 D-1이다 보니까 눈치보기 장세가 극심한 상태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량이 다소 부재한 상태에 매도 부분들이 한 700억 정도 나오다 보니까 거래 없이 출렁거린 부분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어차피 FMC가 목요일 새벽 정도 나오니까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뭘까요? 지수보다는 종목 이렇게 틈새 모멘텀 장세 부분들 종목 장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렁거린 부분이 나오더라도 소음이 좀 많기는 합니다. 소음이 이제 4월 초 길어봤자 일주에서 2주 정도는 소음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것만 좀 잘 참아 주십시오. 그건 그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목군들이 버티는 종목군이라든지 아니면 의외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그 종목군은 이 섹터는 그러면 다음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번 주는 글로벌 매크로의 방향 FMC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재무장관 회의에 중앙은행 회의하고 그 다음에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쪽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이걸 확인하는 구간과 그 소음이 많은 구간 내에 다음 주도주군이 어떤 종목군 어떤 섹터가 될 것인지를 체크하는 그런 구간으로 여러분 설정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3월 19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